지금은 도쿄지만 일본은 예전에 오랫동안 교토가 수도였잖아요. 수도니까 귀족들이 많이 살았다고. 그래서 귀족들이 고상한 척하는 느낌의 교토식 화법이라는 특이한 말투가 생겨났어요. 안 그래도 일본은 상대를 지나치게 배려하는 느낌이 있잖아. 여기에 교토 화법이 섞여버리면은 이게 해석이 안 될 정도로 말을 돌려서 하게 된다는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윗집 피아노 소리가 시끄러워. 그러면 올라가서 조용히 좀 해달라고 말할 수 있잖아. 교토 사람들은 웃어요 또. 되게 피아노 소리가 참 아름답다는 이런다는 거야. 약간 뭐 야지 주는 느낌도 있는데 말 내용만 보면 칭찬이에요. 자기 입장을 분명히 말하지 않아. 그래서 이게 대화가 되겠냐? 근데 또 교토에서 태어난 사람끼리는 대화가 된대 이게. 심하게 돌려 말하니까 같은 일본인끼리라도 출신 다르면 알아듣기 힘들다고 하더라고. 이 문제로 지역 감정이 생길 정도래요. 교토 사람 싫어하고 막 그렇기도 한데. 근데 사실 층간소음 문제는 교토 사람처럼 해결하는 게 맞기도 하다는 거야.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말로 해결이 안 됩니다. 무슨 짓 할지 모르거든. 내 안전이 최우선이라 승질나면서 항의해봐야 나만 손해일 때가 많아요. 이게 지금 사실 저도 겪고 있는 일인데 윗집에 조현병 환자 삽니다. 실제로 집안에 물을 막 틀어둔대. 바닥도 막 두드리고 난리야. 그래서 집주인이 아침 저녁으로 수도를 잠가두고 있어요. 건물 전체가 지금 피해를 입고 있거든. 이게 또 형사사건으로 보기 어려워갖고 애매한 점이 있대. 경찰 부르긴 하는데 해결 방법이 없어요. 집주인은 지금 괜히 건드렸다가 불 지를까봐 걱정까지 한다니까. 층간소음이 이런 게 문제죠. 민사로 해결해야 할 사람 사이의 분쟁으로 본단 말이야. 누구에게는 소음이 아니야. 근데 누구에겐 소음이 될 수 있는 개인차의 문제로 본다고. 씨발 불 지른 다음에 직접적인 피해 입어서 형사고소하면 뭐해? 불 지르기 전에 막아야 되는 거 아니야? 요즘은 또 칼부림에도 사람들이 민감해가지고 함부로 어디 항의하기도 무서워. 실제로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이 나잖아. 이 층간소음 문제가 우리나라의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좁은 땅에 아파트 막 밀집시켜 두면은 당연히 모여 사는 건데 다닥다닥. 한 집이 문제 일으켰을 때 광역 딜링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지. 불편해지는 게 한두 명이 아니라고. 방음 안 되기로 유명한 나라가 또 일본이거든요. 요즘에는 신축 건물 많이 들어서니까 그나마 좀 덜하다는데 그래도 일본이란 나라 자체가 원래의 방식을 잘 안 바꾸잖아. 아직도 목조 건물이 많아요. 방음에 취약하다는 거지. 층간소음 문제가 안 생기겠어? 그런데다가 조현병 환자라도 살면은 우리 집처럼 층간소음을 내던지 존재도 안 하는 층간소음을 문제 삼던지 그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 일본의 층간소음으로 일어난 사건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1928년 6월 4일 도쿄도 고토구 카메이도라는 곳에서 이 아저씨 오하마 마츠조라고 하는데 태어났어요. 아빠가 서점했어. 장사 잘 됐나봐. 집이 좀 여유 있었고 둘째 아들이었대. 어릴 때 성격 좋고 공부도 잘합니다. 근데 중학교 졸업하고 군수공장에서 일을 했거든요. 이게 또 사정이 있는데 나중에 나와요. 이때 일본이 씨발 전쟁 중이었잖아. 워낙 이쪽 일자리가 많을 때기도 하고 그러니까 미성년자라 군수공장에서 일하는 게 딱히 이상한 건 아니었대. 얘가 이때부터 성격이 변했어요. 말을 더듬었던 거야. 공부는 괜찮게 해. 좋은 중학교 들어갔는데 애들 앞에서 책 읽다가 말을 하도 더듬으니까 뭐 놀렸겠지. 이 충격으로 소심해지고 내성적인 성격이 됐다는 거야. 이것도 이유가 있는 게요. 얘는 원래 말을 잘 했어. 초딩 때 같은 동네에 놀던 친구가 말을 더듬었는데 이걸 따라하다가 자기도 말을 더듬게 됐대요. 그래서 중학교 졸업할 때쯤엔 아예 폐쇄적이고 어두운 애가 됐어요. 거기에 나라는 전쟁 중이야. 군수공장 들어가서 어른들 막 들리는 말도 있지. 전쟁이 뭐 진대 이긴대 이러면서 어린 나이에 심리적으로 불안해기도 했을 거고 아예 집 나와 살아요. 부모에게 연락도 안 하고 조용히 돈만 벌었대. 그러다 전쟁 끝나고 19살입니다. 1947년에 전철 역무원을 해요. 그리고 경륜 도박에 빠집니다. 우리나라는 도박하면 주로 경마 많이 생각하는데 일본은 자전거 문화가 있으니까 자전거 대회로 도박을 많이 하나 봐.
지가 번 돈 날리는 것도 문제인데 이 새끼가 회사 돈까지 세배다 도박을 해요. 22살엔 39,000엔 훔쳐서 한 달간 술집 여자 만나느라 쓰기도 했다는 거지. 이게 우리 돈으로 10배 가치니까 39만 원이고요. 40년대야. 한 10배 쳐줘야 돼. 그럼 회사 돈 한 390 이 정도 훔친 겁니다. 회사 돈을 횡령하는 새끼치고 사이즈가 작잖아요. 이 정도도 절제를 못하는 새끼였다는 거야. 고작 400 훔쳐다 쓸 정도였으면 뭐 생활비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건데, 그러니까 또 도둑질을 해요. 전철역에서 뭐 훔치다가 체포됐어. 이때 처음 법원 가서 재판받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나오는데 당연히 회사 잘렸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돈 되는 일 조금씩 합니다. 어디 한 군데 붙어있지도 못해. 또 양심은 있어가지고 집에 있으면 왓다시 밥이나 축내는 기생수라는 막 이러면서 가출해가지고 1년간 노숙하다가 신경성 두통이라는 게 왔대요. 말도 더듬고 신경성 두통도 있는 거야. 이렇게 살다가 31살엔 또 결혼을 해. 아니 재산도 없는 새끼가 누가 좋다고 결혼을 하냐? 뭐 있긴 있네? 이혼녀야? 그렇다고 어떻게 이런 애랑 또 결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좋다는데 대릴 사위로 들어가 살아요. 근데 이 여자가 또 1년 만에 전 남편을 만나가지고 바람났어. 위자료 3만엔 받고 이혼했거든. 그러면서 두통 더 심해졌고 도쿄에 하치오시 아파트 하나 얻어 살았는데 혼자 옆집에서 TV인지 라디오인지 소리가 너무 시끄러웠대요. 이 문제로 맨날 사람들이랑 싸우면서 두통 증상이 더 심해졌고 37살부터는 참새 소리도 못 들어. 머리가 아파서 깨질 것 같대. 그러니까 맨날 창문 닫고 커튼 치고 살면서 사람이 점점 더 폐쇄적으로 들어간 거지. 이때 또 회사 사람 중매로 재혼을 해요. 마츠조가 회사 보일러 관리했고 아내는 기숙사 관리인이야. 아니 결혼을 또 왜 하냐? 돈도 없는 이혼남이 참새 소리 하나 못 참으면서 가정생활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맨날 두통 핑계로 승질내면서 아내를 때렸대. 아내는 이혼하고 싶지. 근데 사실 이때는 다 참고 살던 시대잖아. 마음만 이혼을 하고 싶은 거예요. 회사 사람들도 다 기숙사 살아. 공장 같은 건가 봐. 퇴근하면 이 사람들이 바로 뭐 자겠냐? 독서하겠어? 영화 보고? 아니야. 다 한 방에 모여가지고 술 마시고 마작하고 이런다고. 이 소리가 당연히 시끄럽죠. 마츠조가 못 참는 거야. 찾아가서 몇 번 말했는데 이 아저씨들이 들어주겠어? 자기들 하루 종일 좆빠지게 일하고 와서 쉬면서 맥주 좀 마시겠다는데 웬 씨발 기숙사 보일러맨이 말 더듬으면서 뭐 조용히 좀 해주세요. 뭐 이러면 죄송합니다 그래? 싸움이 나가지고 마츠조가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요. 아내도 따라가야지 뭐. 집 구해 나가더니 금속 회사를 들어가요 이번에. 여기가 실제 살던 집입니다. 하자가 있는 애잖아. 신기하게 결혼, 취직, 이사 너무 잘한다? 이런 거 보면 우리도 용기를 좀 가져야 됩니다. 다 할 수 있어요. 기회를 좀 잘 이용한 편도 있는데 가난한 동네긴 하지만 베이비붐 시절이라 인구 증가율이 높았어요. 산업화도 되면서 나라가 도시 근처에 노동자가 몰린 거지. 그래서 정부가 노동자 거주지를 만들어주기도 할 때입니다. 그래서 들어간 거야 쉽게. 닭장 같긴 한데 한 4,000명 사는 아파트에 4층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2달 뒤 마츠조의 아래층으로 딸 둘 키우는 오쿠무라 부부가 이사 옵니다. 일본도 예전에는 이사 오면은 우리나라처럼 떡 돌리고 인사하는 문화가 있었대. 근데 오쿠무라 부부가 이걸 안 한 거지. 이 문제로 마츠조는 오쿠무라 가족을 좋게 보지 않습니다. 아니 씨발 왜 떡 한 덩어리야 왜 안 줘? 막 이래. 맨날 이 핑계로 바닥에 귀를 갖다 대고 감시하는 거야. 큰 소리 내나 안 내나. 마침 오쿠무라 부부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가구가 필요할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사질 않고 만들어요. 하필 이 집 남편 취미가 목공이거든. 주말마다 집에서 톱 자르고 망치질 하는 거지. 당연히 마츠조는 수시로 내려가서 시끄럽다면서 따졌고 베란다 창문을 너무 세게 닫는다. 현관문 소리가 너무 크다. 목욕탕 화장실 문 쾅쾅 닫지 마라 다 들린다. 말도 안 되는 시비를 걸어. 여기서 확인하고 가야 될 게 이 소음이 사실이면요. 마츠조가 할 말 한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야. 다 이 새끼 망상이고요. 존재도 안 하는 일이라고요. 오쿠무라 가족도 열받겠죠? 이사 왔는데
떡 하나 안 돌렸다고 승질을 일으키네? 열지도 않은 문소리 났다고 막 찾아오는데 이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미친다니까. 나중에는 얘가 마츠조가 동네 사람들 만나서 오쿠무라 가족이 자기 욕하고 다닌다는 헛소문도 내요. 그러면서도 밖에 지나가다가 이 집 아내를 마주치면 인사를 또 해줘. 그 와중에 이건 또 예의라고 생각하나 봐. 하지만 속으로는 이 집 아내를 특히 죽이고 싶었대. 그러다 45살 1973년 됩니다. 오쿠무라 가족이 피아노를 사와요. 이제 사건이 시작되는 거죠. 첫째 딸인 8살짜리 애가 피아노를 치는데 아니 문 닫는 소리도 못 참는 새끼가 피아노가 감당되겠어요? 마츠도도 이제 막 정신 나가는 거야. 당연히 오쿠무라 가족은 알바노지 뭐 뭔 상관이야. 이미 사이도 안 좋아졌는데. 마츠조는 이런 거 보면서 일부러 이런다. 일부러 큰 소리 내서 자기 괴롭힌다고 생각했어요. 오쿠무라 가족에게 고의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마츠조가 외출했을 때 피아노를 쳤거든요. 근데 이 새끼는 피아노를 샀다는 자체에서 이미 지 혼자 소리가 들리는 거지. 맨날 시끄럽다고 소리 지르다가 지승질 못 이겨서 아내 패고 이래. 머리 아프다고 일 관둬. 집에서 놀기만 하는데 생활비 떨어져가지. 편두통에 이명 오고 점점 사람이 막 미쳐가는 거야. 오쿠무라 가족이 자기를 찌르러 온다는 생각에 집안에서 칼 갈아가지고 막 창도 만들어요. 무기를 만들어서 방어해야 된대. 이미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는 죽고 싶다는 말도 많이 했고 제정신 아니야. 사건 직전에는 피아노를 계속 친다면은 이 집 가족을 죽여야겠다는 결심을 해. 이때 마츠조 아내는 뭐 했냐? 이런 미친놈이랑 어떻게 살아요? 이미 친정 도망가서 이혼 신청하고 있었어. 옆에는 말리는 사람도 없지 이제. 마츠조는 하고 싶은 대로 더 망상 지랄병을 합니다. 언제 한 번은 아랫집 가족 죽이기로 마음먹고 실행도 하려는데 그날이 범행날일 수도 있었어요. 마침 이 집 아내가 자전거 타고 나가는 걸 봤대. 이게 자기 신고하러 경찰서 가는 건 줄 알고 포기한 적이 있어요. 그냥 지 마음대로 상상하는 거야. 이거 조현병이 아니고 뭐냐. 그리고 문제의 1974년 8월 28일 아침 7시 15분이 됐죠. 46살인 마츠조는 오쿠무라의 집 피아노 소리에 자다가 깼어요. 원래 아침 9시부터 들렸는데 이날따라 7시부터 들렸대. 전날 오쿠무라 집의 옆집으로 아래층 옆집 이사온 가족이 또 있거든요. 이 집은 자기한테 떡 돌리러 인사를 왔었대요. 그때 마츠조가 떡 받으면서 오쿠무라 집 아내의 욕을 했는데 그거 복수하려고 아침 일찍부터 피아노를 친다고 생각하는 거야. 옆집에서 오쿠무라 가족에게 아니 위에 마츠조라는 아저씨 이 집 욕하던데? 이걸 고자질 해야 오쿠무라 가족이 복수를 해도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런 사실이 없어요. 지 좆대로 상상하는 거라니까? 마츠조는 오전 9시 10분 오쿠무라네 남편이 출근하는 시간을 기다렸고 이 집 아내가 남편 배웅하면서 쓰레기 내놓으러 밖에 나가는 그 순간을 노렸어. 잠깐 내려갔다 오는 거니까 문 안 잠글 거 아니야. 이 틈에 집에 들어가요. 현관에 있는 전화선부터 자르고 이게 피해자 가족 사진입니다. 전화선 자르고 피아노 치는 딸 둘을 바로 찔러. 그래놓고 방문에다가 민폐 끼치니까 죄송하다는 말 정도는 해라 오마에 뭐 이지랄 한 거야. 사람의 기분의 문제다. 이래놨어. 이때 엄마도 쓰레기 버리고 들어오면서 엄마랑 자식이 다 살해당했죠. 이게 진짜 개미친 놈인 게 아니 층간소음이 사실이라 쳐. 그렇다고 해서 8살 4살을 어떻게 죽이냐. 찌른 부위도 심장이랑 목이에요. 살해 의도를 확실히 드러냈다고. 3명 다 과다출혈로 사망했고 마츠조는 문 잠그고 도망가려는데 옆집 아줌마랑 마주쳐요. 일단 얼른 자기 집으로 들어갔죠. 현장 목격자 생겼잖아. 바로 신고될 게 뻔하니까 짐 싸서 오토바이 타고 도망가다가 전철 한번 갈아타, 버스 갈아타, 다시 전철로 옮겨 타, 길에서 하루 노숙도 하고 전철 타고 또 다른 데 도망가다가 길에 세워진 남의 차 지 맘대로 들어가서 하루 잤다가 마지막에는 도쿄로 돌아와서 경찰에 자수합니다. 왜 도망간 거야 그러면? 이 과정에서 범행 때 입은 옷, 칼 하나씩 버렸는데 결국 자수했잖아. 이 새끼도 도망다니면서 심경이 복잡했던 거지. 결국 감당 못할 짓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야. 이미 사건 당시 도망 나오다 마주친 아줌마가 신고도 했었고 이 새끼 오토바이도 사라졌으니까 금방 지역 벗어날 게 뻔하잖아. 바로 지명수배 되면서 수사 시작됐었는데 지가 자수해가지고 뭐 흉기 버린 장소 다 자백도 했고요.
이게 그 당시 기사입니다. 마츠조는요, 조사하다가 이제 밝혀진 건데, 이사 오기 전인 1959년부터 그때 살던 아파트에서도 문제가 있었대요. 실제로 저지르진 않았지만 이웃집 가족 4명 죽일 생각을 했었대. 뭐 지 개인적인 망상인데 2번이나 같은 경험을 하면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칼을 샀다. 뭐 이렇게 자백을 해. 전 집에서 있던 일이 10년이나 된 거야, 10년. 근데 이번 사건을 진술하면서도 계속 그때 얘기를 했다는 거지. 자기가 2번이나 이런 일을 겪으면서 살인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 되게 억울했나 봐. 재판은 2달 만에 열렸고요. 마츠조는 이상한 진술을 합니다. 원래 사람을 죽이기 싫었기 때문에 찌르는 것만 생각했대. 뭔 소리야, 병신 같은 게 진짜. 정신감정이 필요한 거야, 상태가. 해봤더니 의외로 정상이에요. 사건 일어난 집 방음 측정도 한번 해봤습니다. 사건 시간대에 생활소음이 44데시벨 나왔는데요. 이거 그러면 도서관이에요, 그냥. 지금도 층간소음 기준이 44데시벨이거든요. 이거 넘어가면 소음으로 본다는 거지. 밤에는 40 나왔어요. 이 아파트 두께가 12cm래, 바닥이. 얇은 편이잖아. 우리나라처럼 온돌이 안 들어가서 그래. 일본은 좀 얇아요, 집이. 생활 소음은 사람이 스트레스 받지 않을 정도의 소리고, 그러면 피아노를 정말 고의적으로 친 건 사실이냐? 재판에 이혼 중이던 마츠조 아내가 왔거든요. 아내가 뭐라고 했냐? 이 사람도 피아노 소리가 시끄러웠다는 말을 했어요. 아니, 이제 와서 뭔 소리야? 아예 망상은 아니었던 거야? 자, 봐봐요. 마츠조가 처음에 오쿠무라 가족에게 조용히 좀 해달라 부탁하러 갔었죠. 자기가 2교대 야간 근무라 피아노 칠 거면은 아침에 퇴근하고 들어오는 시간보다 일찍 쳐달라고 했대요. 그래서 오쿠무라 가족은 그렇게 해왔어. 그래가지고 부탁대로 항상 아침 9시에 쳤대. 그러면 자세한 시간은 뭐 모르겠지만 마츠조는 9시 이후에 퇴근하는 사람이지. 뭐 좋아. 근데 이 새끼가 일 그만두고 집에서 놀게 된 거야. 그러면은 피아노는 이제 언제 쳐도 소리가 다 들릴 수밖에 없잖아. 사건은 7시에 피아노 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약속보다 2시간 빨리 친 거야, 이 집이. 이거 듣고 이 새끼가 내려간 거거든요. 마츠조는 이걸 재판에서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자기가 작은 소리에도 민감해서 두통이 많은 사람이라 피아노를 퇴근하고 돌아오기 전에 쳐달라고 했었는데 오쿠무라 가족이 약속을 어겨서 참다 죽인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아니, 오쿠무라 집 입장에서는 마츠조가 퇴근하고 오기 전까지만 치면 되는 건데 그게 7시든 퇴근하고 들어오는 9시든 뭔 상관이야. 어차피 집에 없잖아. 이게 조현병 환자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모든 걸 자기가 유리한 대로 말을 맞춰서 해석해요. 나도 며칠 전에 윗집 아줌마랑 대화해보고 놀랐는데 이거 모르고 대화하면 속습니다. 조현병 환자라고 난 막 공격적일 줄 알았는데 욕 한마디 안 하고 너무 차분해. 왜 그러냐 물어보면은 나름 근거 있게 설명을 잘 한다니까요. 자꾸 방에다가 물 틀어놓는다고 했잖아. 그래서 세입자 명의인 이 아줌마 아들조차도 감당이 안 돼서 경찰 신고하고 접근 금지 신청하고 그랬거든. 이걸 그 아줌마는 집주인이 물 틀어서 자기네 집에 물이 새는 중이고 접근 금지도 집주인이 지 아들에게 돈 주고 시켜서 자기 내쫓은 거라고 설명하더라고. 아무것도 모르고 이 아줌마 말만 들으면 사람들이 믿을 것 같아. 나 이거 저번 주에 라이브에서 했던 말인데 그때도 채팅창에서 몇 명이 이 아줌마 말이 사실이고 집주인이 거짓말하는 중일지도 모른다 이런 반응 실제로 있었습니다. 안 만나보면 몰라. 전후사정도 안 따지면은. 마츠조도 이런 식으로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서 설명하는 것 같아요. 층간소음 당하면 사람 미친다는 거 이미 우리 다 잘 알잖아. 그러니까 마츠조의 말만 일단 믿고 그래서 살인은 잘못인데 마츠조가 오죽했겠냐 이런 동정 여론이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 관두고 벌어진 사건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피아노는 언제 쳐도 이 새끼가 문제 삼았을 게 뻔하고 시간 약속 안 지켰어도 살인이 용납되는 건 아니잖아. 이거는 마츠조의 잘못일 수밖에 없어. 씨발 거 그냥. 사건 일어나고 아파트는요. 바닥 두께를 3cm 늘렸대요. 대단하다. 시에서 최대한 소음이 적은 피아노 개발해달라고 막 회사들에게 부탁했고 아파트 주민들에게는 최대한 소음 방지 도구들을 이용해서 방음에 신경 써달라 이런 부탁을 하고 다녔어. 뭔 대처 방법인지 이게 씨발 거 모르겠는데 캠페인 비슷하게 한 게 아닐까 싶고 판결은 뭐 봐야 됩니까? 뻔한 거지?
사형 나왔고요. 마츠조가 정신감정을 한 번 더 받았나봐. 심신상실이라고 나온 결과를 법원에 내면서 항소를 준비했는데 갑자기 이 새끼가 또 구치소에서 와다시 소음을 참지 못해 죽고 싶다는 지가 또 취하해요. 변호사가 오히려 나서가지고 공소 취소 무효라고 이의제기했는데 법원은 당사자의 의견이노 따른다노 이러면서 기각합니다. 그래서 사형 확정됐지. 근데 아직 안 죽었어요. 50년째 구치소에 있습니다. 나이가 96이래. 아니야 올해도 살아 그냥. 일본에서 가장 오래되고 나이 많은 사형수라고 합니다. 가끔 방송이나 기사로 이 사건이 나오나 봐요. 아직도 자기는 소음공의 피해자라고 떠든대. 평생 지를 씨발 고통 속에 가둬놓고 사는 거야 이 새끼는. 이런 거 보면은 사형 나왔지만 형 집행 안 하고 뒤질 때까지 놔두는 게 더 빡센 형벌인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잘하고 있는 거지 뭐 이런 거면.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사건 준비해서 오겠습니다.